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적북적의 서영석입니다. 책 얘기를 하기 전에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누가 그런 일을 했다고 몰아붙이거나 불이익을 준 것도 아니고 바깥에서는 문제가 벌어졌으니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내부에서는 감찰을 벌였다고 하는데 갑자기 그 감찰의 대상이 된 사람, 어떤 사람이 나는 무죄하다 하면서 자살을 했다고요? 무죄하다고 목숨까지 끊는 사람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자료를 다 삭제했다고요? 그리고 동료가 자살하자마자 진상 파악은 뒷전이고 회사가 전례 없이 성명을 내서 유서를 문명 그대로 믿으라 성명을 내고, 심지어는 회사 대빵이 결재까지 했는데 직원들은 그런 성명을 냈다는 것 자체도 모른다는 얘기도 나오고, 정말 국민을 바보로 알아도 유분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 미국 드라마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요. 미국 드라마 중에 니키타라는 드라마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니키타의 드라마의 한 장면에 이런 게 나온답니다. 조직의 생존을 위해 자네 목숨이 필요하네. 넌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걸로 처리될 거야. 자네가 마신 커피에는 PDM07이라는 독극물이 섞여 있지. 40초가 지나면 저절로 혈액이 응고되고 심장박동이 정지되지. 부검에도 사망 원인을 알 수 없을 거야. 고통 없이 편하게 잠들도록 도와주지. 걱정 마. 남겨진 자네 처자식 생계는 VIP께서 책임지고 챙겨주실 테니까. 미국 드라마 니키타의 한 장면이라고 합니다. 드라마에만 이런 일이 있는 일이기를 진심으로 비름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책은요,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 라는 책입니다. 원제는 What's the matter with Kansas? 캔자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라는 책인데요. 이거 아주 재밌습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이고 왜 들고 나왔는지. 미디어 협동조합원 여러분, 조합비 납입하고 계신가요? 조합원의 기본 의무는 1인당 월 1회 11,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로 국민TV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나하나 축적해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후기를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불독님 반갑습니다. 불독님 열정은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네요. 국민TV 라디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몇 달간 조합비 납부 못했는데 다시 납부해야겠어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즘 이런저런 시끄러운 일 많이 있습니다. 그래 게시판에서 쌈박질하고, 참 제가 이 게시판 문화를 사실상 만들어내다시피 한 사람인데, 이 게시판 문화를 고치려면은 여러 가지 정교한 게시판 프로그래밍이 필요합니다. 어제 한 분 저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쪽지 기능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이번에 사실 돈이 들어서 안 만드는 것 뿐입니다. 홈페이지 게시판도 한번 고치려면 몇백만 원씩 들어요. 그런 거 하기 싫으면은 그래도 월 300-400 이상 주는 프로그래머 한 명 고용하면 됩니다. 제가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게시판 정치 웹진을 운영할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희는 이것저것 규모는 크지만은 중소매체에 비해서 중소기업도 안 되죠. 저희들은 솔직한 얘기로. 중소기업이 내가 알고 보니까 연매출 1,500억 이하의 기업이 중소기업이더라고요. 그리고 1,500억 이상이 되면 중견기업이 된다고 합니다. 재벌 대기업은 아마 1조 이상인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은 중소기업 있죠.
중소매체에 비해서 규모가 작지는 않습니다만은 여기저기 나가는 돈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 한 명 쓰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게시판에서 싸우다 보면은 서로 감정 상하고 그러다 보면 에이씨 내가 뭐 하려고 이런 데 나와가지고 남 욕 먹어가면서 돈까지 꼬박꼬박 내면서 해가지고 탈퇴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게시판이 시끄러울 때는 안 보는 게 또 방법이기도 합니다. 게시판 글 조회수 보면은 1000조회수 넘는 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기껏해야 100에서 한 300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요. 결국은 게시판에서 열심히 글을 쓰고 읽어보고 댓글을 달고 하는 사람 숫자는 500명 미만입니다. 미래입등조합은 28,000명 넘어요. 그러니까 시끄러울 때는 쳐다보지 않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불독님처럼 열심히 이 조합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미래입등조합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더 크기 위한 진통으로 생각을 하고 도와주시고 조합원 가입하시고 신경질 나서 월조합이 끌었던 거 다시 부활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월조합비라는 게 있네 해서 월조합비도 납부해 주시고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예, 김영국장 나가고 그다음에 김효진 PD 그리고 문희정 아나운서 여러 가지 유고가 있으면서 라디오 좀 한때 엉망이긴 했습니다만은 요즘 어느 정도 복구해서 그런 대로 덜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아침부터 제가 한번 쭉 들어봤는데요. 들을만 하더라고요. 또 한 번 더 개편을 하면은 더 좋은 방송 될 겁니다. 많이 지원하고 격려하고 쭉 펴고 욕을 하더라도 일단 지원하고 격려한 다음에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망하면은 우리야 손 틀고 나가면은 도덕적인 죄책감은 있겠지만은 제일 좋아할 놈들이 누구겠습니까? 봐라 제 아들 안 된다. 종편 니들 안 된다고 그랬지. 2, 3년 만에 망한다고 그랬지. 요즘 TV조선이 시청률이 시시한 SBS보다 낫던가 그런 미디어 오늘 기사도 봤어요.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가 그런 소리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원래 북적북적 시간인데 북적북적을 해야지. 제가 들고 나온 이 책 캔자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라는 책. 우리나라 출판사가 어디냐 하면 갈라파고스라는 출판사인데요. 갈라파고스가 뭐 하는 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런 종류의 책을 꽤 내는 출판사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종류의 책을 쓸 거예요. 9월달에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매듭을 풀기 어려우면은 매듭을 단호하게 자르는 알렉산더의 지혜를 동원해서라도 이 매듭을 다 해결한 다음에 제가 물러날 겁니다. 물러나면은 책을 쓸 거예요. 책을 쓸 건데 사실 이 책을 읽은 거는 그 책을 쓰기 위해서 진작에 읽었던 책입니다. 제 책 읽은 거 보면은 이 7가지 무지개색 견출지가 쫙 붙어 있어가지고 남들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책 읽은 태가 나요. 책이라를 원래 이렇게 읽는 겁니다. 왜 이렇게 견출지로 읽느냐면 나중에 이제 책을 쓸 때 인용할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 이렇게 견출지를 해놓으면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방송할 때도 도움이 돼요. 이런 거 착 꺼내가지고 이게 이제 견출지 색깔에 따라서 중요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 사진 한번 찍어서 올려드려야 되는데 갈라파고스의 한국어판 제목은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 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고령층,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극빈층,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자영업자들이 박근혜 정권을 지지합니다.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공화당은 우리나라 새누리당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 새누리당은 1% 이익, 1%도 아니에요. 요즘은 0.001% 이익을 위해 봉사하면서 말로는 99% 이익을 위해 봉사한다고 사기를 칩니다. 미국 공화당은 그런 사기는 안 쳐요. 자기들은 뭐 부자를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지 않지만은 부자를 위한 정책들에 대해서 서민들을 위한다고 분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도 역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을 위한 정당을 지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라고 제목을 지었는데요. 전 한국어판 제목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은 What's the matter with Kansas? 캔자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이건 이제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광주에서 도대체 1980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나? 라는 제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이야 5.18 광주 민자운동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는 걸 알지만은 우리나라 사정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 보면 도대체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 광주가 어디야? 라고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What's the matter with Kansas? 캔자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죠. 캔자스라는 도시를 분석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 이 현상을 분석한 책이기 때문에 What's the matter with Kansas? 캔자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라는 제목을 원제는 붙인 거죠. 그리고 미국의 이른바 지성계에서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 지역이었던 캔자스가 어느 날 갑자기 공화당 지지 지역으로 넘어간 데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석들과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캔자스 하면은 제목이 돼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캔자스 하면 제목이 안 됩니다. 이 책 참 재미있는 책인데 정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도 일독을 권유드릴 만한 책입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에게 대해서 투표를 하느냐? 물론 이건 미국 상황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 상황에 대한 답은 없어요. 그러나 보면은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제가 그만둔다는 얘기를 하니까 왜 자꾸 그만둔다는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앞으로 제가 그만둘 때까지 이 회사에서 일어날 일들을 보면은 저 새끼 그만둘 놈 맞아? 이런 얘기 분명히 물어볼 것 같아서 그만둔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환기를 시켜드립니다. 그만두더라도 그만두는 그날까지 무책임하게 내가 뭐 욕먹어가면서 이런 일을 해. 다음 정권에게 넘기지. 임기 말에 보통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안 되겠다는 의지의 발로입니다. 마치 이사장으로 처음 취임한 사람처럼 일을 할 겁니다. 그러나 8월 말에는 그만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두면은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건데요. 미래협동조합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이사장이기 때문에 못했던 이야기, 그리고 미래협동조합 이사장이기 때문에 못했던 고소 고발 다 할 겁니다. 그리고 책도 쓸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래협동조합 지하 1층 국민카페에서 스터디 그룹을 하려고 그래요. 물론 이것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돈 받고 할 겁니다. 물론 스터디 그룹, 책 읽는 그룹을 하는데 돈 많이 달라고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책값 정도 받을 겁니다. 예. 북스터디를 할 때 두 번째 교재이기도 합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 이 책을 쓴 토마스 플랭크라는 사람도 아주 재밌는 사람이에요. 이 양반 1965년생입니다. 나이 많아요.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51살이고 미국 나이로 치면 딱 50살입니다. 미주리주 바로 캔자스 시티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캔자스주의 미션 힐스에서 자랐고요.
캔자스 대학과 버지니아 대학을 다녔고 시카고 대학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그리고 미국의 잡지들이 있습니다. 잡지 네이션즈라고 있고요. 하퍼스 매거진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간지죠. 예, 그리고 프랑스의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이거 한국어판도 있는데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같은 잡지 여기에 기고하는 인간입니다. 이거 뭐 이제 이 출판사에서 내놓은 양력 읽어드리는 건데요. 뭐 얘는 출판사에서 책 팔기 위해서 뭐 해놓은 양력도 뭐 거짓말은 안 하니까 소개할 만합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 이건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지난 이게 2000년도에 나온 책일 거예요. 2000년 이후에 나왔다. 이 2000년 선거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니까 이게 정확하게 몇 년도에 나왔는지 잠깐 볼게요. 2004년도에 나왔네. 미국에서 2004년도에 출간이 됐습니다. 번역은 한국에서 했는데요. 우리 또 한국에서 언제 했는지는 또 왜 안 나와 있냐? 한국에서는 2012년에 나왔습니다. 2004년에 나왔는데 2012년에 나왔으면은 8년의 시차가 있네요. 아마도 캔자스 시티, 캔자스를 무대로 해설한 책이기 때문에 국내에는 잘 맞지 않을 수도 있다 해가지고 번역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만 보면은 What's the matter with Kansas? 캔자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한국 사람들 이 책 내용을 잘 모를 경우에는 아니 뭐 미국 캔자스 다른 모양이군 한국 사람들 안 팔리겠네 해가지고 이 책이 번역이 늦게 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양반 책이 제가 그 국내 출판된 번역서를 3권을 다 읽어봤는데요. 왜 가난한 사람들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 이외에도 실패한 우파가 어떻게 성자가 되었나 그리고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 이런 책들 미국 우파에 대한 미국 보수에 대한 책들 냈는데요. 이 책들도 제가 다 읽어보고 이것도 스터디 그룹의 교재로 생각할 생각입니다. 이제 잠깐 소개해드린다면 실패한 우파가 어떻게 성자가 되었느냐 라는 책에서는 미국 보수 우파의 교묘하고도 변화무쌍한 집권 전략을 폭로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전 한국에 대해서 나중에 이 책을 쓸 겁니다. 근데 한국은 그렇게 교묘하고도 변화무쌍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깁니다. 예, 그게 이제 미국과 한국의 차이죠.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임에도 그 책임을 지기는커녕 버젓이 제기하는 보수 우파의 모습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민주당의 무능을 그려냈습니다. 미국도 민주당 무능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민주당이 무능하다라고 한다면은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거든요. 즉 우리나라도 야당이 무능합니다. 이게 한국이 이런 한또 조선징 이런 비어 있지 않습니까? 한국놈이라서 야당이 각별히 무능한가? 그게 아니라 진보와 그리고 변화, 개혁을 추구하는 정당이라면은 이 공동체로 뭉쳐진 그야말로 싸구려 보수 정당에 비해서 훨씬 무능하고 약하게 비칠 수밖에 없는 그 본질을 지녔다. 이런 이야기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미국도 보수우파의 그 흉악한 2008년 금융위기의 주범이면서도 훌륭하게 재개해내는 그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민주당의 무능을 그린 책입니다. 실패한 우파가 어떻게 성자가 되었느냐. 그 다음 나온 책일 거예요. 아마 이게 순서대로 나왔을 겁니다.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에서는 바로 이명박의 이야기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그들만의 비즈니스를 하는 비즈니스 우파의 탄생 목적과 전략들을 많은 사례와 설득력 있는 문장으로 흥미롭게 조명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책 읽어보면 이명박이가 바로 이 책을 읽고 이 나라를 자기 재테크의 수단으로 삼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예.
북적북적은 제가 원래부터 해보고 싶었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뭐 며칠 안 되니까 그것도 개편될 겁니다. 그 사이에는 제가 그동안 준비해놨던 책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맡게 됐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맡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이제 게시판에 이제 글들을 소개해주기 위해서 이 말을 꺼내다 보니까 말이 흩나가가지고 역시 늙으면 죽어야지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빵빵 오징어님, 조용히 잘 청취하는 조합은 화이팅! 내가 좋아님, 지원하고 응원하고 격려 먼저 하고 비판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 바로 이겁니다. 자기 닉네임 가지고 내가 어떤 행동하는지 모르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말로는 이 미래협동조합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는 것처럼 온갖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출자만 하고 월조합비도 안 내는 그런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 비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큰 소리 치는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분들도 제가 살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정당 한 30년 봐왔는데 그 정당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애족을 애당을 얘기하는 그 새끼가 당이 어려지니까 제일 먼저 도망가가지고 다른 당으로 가더라고. 그런 일을 하도 많이 겪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이 애국해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신뢰는 안 해요. 인천 달봉이님, 이 또한 지나가리니 우리 힘냅시다. 버팁시다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로즈님, 그만두시라도 방송은 계속 맡아주세요. 스터디 그룹은 참석이 어려울 듯 하나 응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만두더라도 방송은 계속 맡고 싶은데, 돈 많이 달라고 그럴 거라서, 안 쓴다고 그러면은 못합니다. 여기도 미래협동조합도 기업인데, 이걸 자꾸 협동조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협동조합이긴 맞습니다만, 협동조합 기업입니다. 제가 돈 많이 달라고 그러는데, 돈 줄 형편 못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겁니다. 이거 해주니까 한 10분 그냥 가버리네. 정말 재밌다. 대인배님, 북적북적 재밌네요. 저는 한 권의 책을 쓰기 위해서 많은 노하우와 지식이 녹아있을 텐데, 저자는 서이사님의 설명을 통해 방송 듣는 이가 아주 쉽게 이해를 잘할 수 있게 해주는군요. 나중에 북스터디도 이런 형식으로 하는 건가요? 참여할 만 하겠네요. 북스터디는, 저희 이제 50, 60 먹은 인간들, 50원 때는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84학번 정도까지는 됐으니까, 저보다 10년이, 50대까지는 해당이 되겠구나. 그때 대학 시절에 스터디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양반 이름도 기억이 안 난다. 돌아가셨는데, 최종 무슨 교수의 한국경제사론, 그걸 가지고 제가, 스터디 그룹의 리더로서 제가 군에 갔다가 제대해가지고 복학도 하기 전에, 야학하면서 후배들하고 같이 스터디한 기억이 지금도 새록 생각나는데요. 제가 무슨 경제에 대해서 아는 게 있겠습니까? 서양 경제사론 쭉 그냥 서론만 읽고 달달달달 위해 가지고 잘 아는 것처럼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스터디 그룹은 이제 첫 번에는 전체가 모이고 책을 나눠주고 계획을 얘기하고 각 장별로 발표자를 정하고 그리고 발표자가 발표하고 토론하고 총평하는 이런 아마 순서로 진행이 될 겁니다. 로니님, 이거 무슨 얘기를 쓰셨나요? 오프닝 못 들었는데 국정 얘기 말고 딴 말씀 하셨나요? 뭔진 몰라도 조합원님 생각해 주세요. 저희들도 흔들리지 않을게요. 국정 얘기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얘기하다가, 댓글 얘기하다가 조합 얘기도 좀 하고 합니다. 이제 불독님 얘기하면서 이렇게 흔들릴수록 일단 월조합비도 내고 그리고 조합을 지지하고 응원해주면서 사랑 속에서 매질을 해달라 그런 얘기했죠. 에릭님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이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힘냅시다 라고 해주셨네요. 이것만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더 이상 안 올라와가지고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이 토마스 프랭크
토마스를 미국 인간인들이 이 애칭으로 부를 때 톰이라고 부르죠. 톰 앤드 주디 할 때 그 톰이 사실은 토마스의 약자인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또 있는 게 밥이 있습니다. 밥. B.O.B. 밥. 헤이 밥. 밥은 로버트의 약자입니다.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톰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애국심에 불타는 건장한 공장 노동자들이 국가에 대한 충성의 맹세를 암송하면서 스스로 자기 목을 조른다. 가난한 소농들은 자신들을 땅에서 내쫓는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표를 던진다. 가정의 헌신적인 가장은 자기 아이들이 대학 교육이나 적절한 의료 혜택을 결코 받을 수 없는 일에 조심스레 동조한다. 중서부 도시, 즉 캔자스 시티를 얘기하는 겁니다. 중서부 도시의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자기가 사는 지역을 몰락한 공업도시로 만들며 그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날릴 정책들을 남발하는 후보자에게 압승을 안겨주며 갈채를 보낸다. 그곳이 바로 캔자스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거기가 바로 대구다! 라고 하면 딱 맞는 이야기다. 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미국에서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정당은 민주당입니다. 그러나 캔자스를 비롯한 낙후된 지역이 자신의 이익과 상관없는 부자들의 정당 공화당을 지지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까? 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를 위해 투표하느냐? 이런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여 우파의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 온 정치 조작에 미스터 톰은 초점을 맞춥니다. 저자는 자신의 고향이기도 한 캔자스주를 중심으로 정치가와 풀뿌리 운동가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면서 그 이유를 하나하나 밝혀나갑니다. 토마스 프랭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여러 풍경들을 면밀하게 파헤칩니다. 이 책의 제1장은 소름 끼칠 정도로 대한민국과 닮아있습니다. 제1장 두 개의 나라, 도대체 이해 못할 그들의 선택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2000년 대선 결과로 나타난 공화당을 상징하는 빨간색,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으로 분열된 두 개의 미국. 2000년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주별로 선거인단이 투표를 해요. 그래서 그 주에 한 표라도 많은 표를 확보한 쪽이 선거인단을 독식합니다. 인구 비례로 선거인단 수를 정하는데요.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선거인단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주별로 그 선거인단을 독식한 정당 색깔로 표시를 해요. 공화당의 색깔은 빨간색입니다. 민주당의 색깔은 파란색입니다. 색깔을 칠해봤더니 완전히 두 개로 쪼개져 있었던 겁니다. 완전히 두 개로 쪼개져 있었어요. 이거 저희 총선 결과, 대선 결과가 똑같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의 대비마저 똑같았습니다. 그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어떻게 조작이 되었느냐? 어떻게 정치적 조작이 이루어졌느냐? 이걸 다룬 게 바로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의 제1장을 이룹니다. 제2장 캔자스는 어쩌다 보수의 중심이 되었나? 이걸 우리말로 우리나라에서 그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로 바꾼다면은 지금 세대들에게 바꾼다면은 어쩌다 광주가 보수 중심이 되었느냐? 이런 제목이 되겠는데 우리 광주는 보수 중심이 아니죠. 그나마 남아있는 진보의 보루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저희 같은 늙은 늑다리 세대들에게는 대구가 어쩌다 보수의 중심이 되었나라고 바꾸면 똑같습니다. 대구 원래 아주 진보 좌파의 도시였어요. 박정희의 형 박성희가 암약했던 곳이 바로 대구입니다. 대구 폭동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대구는 요즘으로 치면 진보의 본산이었습니다. 이런 곳이 어쩌다가 꼴보수의 중심이 돼서 심지어는 고담시티라는 그런 비아냥까지 듣게 되었느냐. 뭐 이런 제목으로 바꿔도 뭐 크게 달라진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캔자스 지역의 정치적 성향의 변화를 다룬 장입니다. 캔자스도요, 미국 내에서 가장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지역이었습니다.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도시가 있었고 미국에서 가장 큰 좌파 운동이었던 민중주의가 전역을 휩쓴 곳이기도 합니다. 대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대구가 그런 과거를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면은 무슨 얘기야 하겠지만 저희 같은 넉다리들은 대구가 어쩌다 보수의 중심이 되었나 정말 가슴에 와 닿는 제목입니다. 이런 지역이 보수의 중심으로 돌변한 과정을 돌아봄으로써 보수화로 치닫는 미국 정치의 단면을 짚어줍니다. 제3장. 이게 또 이 책의 핵심인데요.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기다. 저는 이 장을 읽으면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인간들은 다 똑같구나 하는, 인간들은 참으로 취약하고 이데올로기에 넘어가기가 너무나도 쉬운 존재구나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제3장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기다 라는 것은 기독교적인 가치가 강조되면서 현실의 경제적 문제가 은폐되는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건 미국이라서 그런 거예요. 보수 정치화와 자본가는 기독교적 가치를 역설하면서 당면한 해난에 빗겨가는 전략을 취하는데 이것이 민중들에게 그대로 먹혀 들어간다는 겁니다. 결국 민중들은 자신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규제 철폐와 민영화를 비롯한 여러 자유방임 정책에 속수무책이 되고 그로 인해 고통을 겪습니다. 제3장은 안티 종북과 돈을 동시에 섬기다 하면은 대한민국 실정에 그대로 맞습니다. 종북이라는 가치가, 종북을 배격한다는 가치가 강조되면서 현실의 경제적 문제가 은폐되는 상황,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보수 정치가와 자본가는 종북을 역설하면서 당면한 해난에 빗겨가는 전략을 취합니다. 이게 서민들에게 먹혀 들어갑니다. 서민들은 자신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규제 철폐와 민영화를 비롯한 여러 자유방임 정책에 속수무책이 되고 심지어는 손을 들어줍니다. 아까 2000년 대선에서 뭐 대부분까지 갔죠 아마. 그 플로리다 주 그 개표 때문에 결국 부시가 이깁니다. 그 빨간색과 파란색의 대비가 정말 한국의 분열 못지않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토마스 프랭크가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이런 겁니다. 이 빨간색, 공화당을 지지해서 공화당이 이겨서 공화당 선거인단이 독식한 주는 가난한 주가 많은 내륙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한 해안의 파란색깔 주는 부자입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캘리포니아주 해변가에 있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유한 주는 역설적이게도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이게 미국만의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대선 분석해 보면요. 화이트 칼라, 고소득자가 야당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블루 칼라, 저소득자가 새누리당을 지지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거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사실 고소득자와 그리고 화이트 칼라가 새누리당을 지지하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고 그리고 지적인 창의적인 분야에 종사하다 보니까 새누리당이 얼마나 엉터리 우스운 정권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차마 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 하는 거 보면은 참 기가 막힙니다. 노트북을 쭉 세워놓고 그 노트북이 왜 노트북이 있는 겁니까? 중요한 메모는 노트북에서 하고 중요한 자료는 노트북으로 보라
그런 취지에서 노트북을 갖다 놓은 겁니다. 근데 노트북을 앞에다 놓고 전부 메모하고 있어요. 미친놈들이. 이게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좀 아는 사람은 아휴 한숨이 절로 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어법을 보십시오. 오죽하면 박근혜 번역기라는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의 이익을 배반하는 그런 정당에 대해서 배반당하는 사람들이 표를 던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미국도요. 이 2000년 선거의 반성을 계기로 해서 결국 오바마가 승리하고 재집권을 합니다.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미국 민주당도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했기 때문에 다시 민주당이 재집권을 할지 아니면은 공화당으로 넘어갈지 그건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책을 읽는 이유는 답은 나와 있습니다. 왜 하느냐? 쏘라쓰죠. 그거 하려고 온갖 편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종편 허가해 준 겁니다. 이명박이가. 그래서 그들이 합창하는 종북. 사실 그거 대항하기 위해서 국민TV 생긴 건데 참 돈도 없고 영향도 미흡하다 보니까 게임이 안 됩니다. 그나마 손석희 사장의 JTBC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있으니까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다시 시간도 얼마 안 남아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4장은 두 명의 버넌, 자꾸만 오른쪽으로 가다, 이거는 버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캔자스의 지식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우경화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요. 제5장은 공화당이 왜 민주당을 떠한다. 이것도 좀 복잡한 사정이기 때문에 패스해도 됩니다. 아니, 저는 읽어봤는데, 어차피 책 사면은 별로 어려운 책도 아니에요. 뒤에 주가 많아서 그렇지, 실제 책의 페이지 수는 뒤에 있는 장행원 동아일보 전 편집국장의 추천사까지 합치더라도 316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 읽어도 상관이 없는데요. 해설은 패스. 제6장, 박해하고 힘없고 눈먼에서는 보수 반동의 어떤 계급적 분노도 계급의식도 없는 그런 계급투쟁을 비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 반동들의 행태하고 똑같아요. 보수 반동 세력은 스스로 박해받는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심화시키는 문화전쟁을 수행합니다. 어버이연합, 그리고 무슨 고엽제 하면서 가스통 들고 다니는 할배들, 바로 그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이른바 이데올로기 전쟁은요, 성공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일을 하는 이유는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시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저 심지어 현란하게 화를 내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그것은 선거의 승리를 위한 퍼포먼스일 뿐입니다. 제7장 망할 놈의 러시아란 디스코, 이것도 사실 이제 미국적 이야기인데요. 그 이하 8장 행복한 공화당의 포로들, 이런 것들도 다 미국적인 이야기입니다. 말 떨어지면은 노래 들으면 됩니다. 그러나 너무 생으로 먹는다는 얘기 들을까 봐서 게시판에 댓글을 조금 소개해드리고 노래를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게시판 댓글 소개해 주다 보면은 노래 듣고 끝날 것 같다. 여하튼 우리 방송 끝나고 나서 진짜 안보의 김종대 선생하고 식사를 하기로 돼 있는데 전화가 왔네요. 그래서 이 방송 중에 가서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걸로 냈습니다. 자, 강아지맘님, 소득과 학력이 낮은 계층이 기득권을 대변하는 부자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떡고물을 바라는 거지 근성과 피 속에 흐르는 노예 근성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 강아지맘님은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런 지적이 틀리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이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뜻고물을 바라는 거지근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뭐 강아지맘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피 속에 흐르는 노예근성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유의 전부가 될 수는 없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런 인간의 취약성, 뜻고물을 바라는 거지근성, 피 속에 흐르는 노예근성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배반하는 정당에게 표를 던지는 행동에 큰 추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겠죠. 변현주 사랑해님은 박주선이 문재인 대표의 세월호 동조단식의 선거 참패의 원인이라. 박주선 이 사람은 빨리 새누리당으로 가지. 원래 좀 그런 참 어떻게 말을 해도 참 인간이 싫습니다. 박주선 씨 저도 좀 아는데요. 개인적인 안면은 없습니다만은 워렌 버핏 67조님 28,800명 조합원은 하나다. 내부에 자본이 많지만 사정은 잘 모른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잘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좀 관심을 가지셔야죠. 하여튼 감사합니다. 우일씨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따스한 마음으로 가슴으로 인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내가 좋아님 서프라이즈에서 처음 접했지요. 감사드립니다. 노랑윤성님님 달리라 한이처럼 힘내보아요. 국민TV 조합원님 사랑합니다. 이 노랑윤성님님이 제가 아는 그 윤성님님이시라면은 아마 안산에서 노래 부르신 그 윤성님님이실 겁니다. 감사드립니다. 목소리 그 음악 감동이었습니다. 그린비님은 종북 경제 프레임에 갇혀있는 민중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진실한 접근보다 솔깃한 한시적 거짓말이 된다 하답니다. 예. 연구대상 제이님 길게 썼는데요. 소개는 안 해드리겠습니다. 연구대상 제이님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어제 제가 밤늦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연구대상 제이님이 하도 게시판에서 분탕질을 치고 사람을 상처를 줘가지고 떠나는 조합원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 이야기를 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저는 액면 그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또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연구대상 J라는 사람을 특정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분은 연구대상 J 검색해가지고 글 좀 봐라라고까지 얘기를 하던데요. 보진 않았습니다. 아침에. 연구대상 J님 뿐만이 아니고 다 마찬가지죠. 미디어 협동조합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왜 이런 분란을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보의 부족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씩 서로 물러나서 제가 욕을 하는 사람, 저한테 욕을 하는 그 사람도 미디어 협동조합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되새긴다면은 정말 그것이야말로 해결책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